안녕하세요. 뉴스 있다입니다. 오늘은 한국개발연구원, 그러니까 KDI가 내놓은 2025년 상반기 경제 전망 보고서를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 하는데요. 요즘 경제 성장세가 영 힘이 없다는 얘기 진짜 많이 들리잖아요. 이 보고서가 우리 경제 지금 상태를 딱 어떻게 보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떨지 그 핵심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하죠. 자, 먼저 지금 우리 경제 상황, 보고서에서는 어떻게 진단하고 있습니까? 좀 안 좋다는 분위기던데요? 네, 그게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요. 대내외 불확실성이 좀 커지면서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 뭐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특히 올해 1분기 GDP 성장률 보니까 전년 같은 기간보다 0.1% 줄었어요. 역성장을 한 거죠. 벌써 4분기째 계속 0%대 성장에 머물러 있는 좀 정체된 상황이라고 봐야 합니다. 0.1% 감소면 이거 뭐 거의 제자리 걸음 수준이네요.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이 특히 안 좋은 건가요? 뭐 반도체는 괜찮다고 들었는데 다른 데서 문제가 있는 건지. 반도체 수출 자체는 여전히 괜찮아요. 근데 그 효과를 다른 부분들이 부진하면서 상쇄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특히 건설업 침체가 좀 심각하고요. 제조업이랑 서비스업 증가세도 눈에 띄게 좀 둔화됐어요. 내수 회복도 좀 더딘 편이고요. 아무래도 뭐 전국 불안이나 대외 여건 악화 이런 것들이 소비 심리를 누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건설 투자는 뭐 계속 부진의 늪에 빠져 있는 상태고요. 그렇군요. 특히 그 건설 쪽 부진이 계속 발목을 잡는다 이 말씀이신데 이런 현재 상황을 바탕으로 그럼 KD라인은 앞으로 그러니까 2025년에 2026년은 어떻게 내다보고 있나요? 전망도 사실 썩 밝진 않습니다. 2025년에는 건설업 부진이 좀 이어지고 거기다가 최근 미국 관세 인상 같은 통상 여건 악화까지 겹치면서요. 0.8% 성장, 여기에 그칠 걸로 보고 있어요. 2026년에는 이제 통상 분쟁 여파가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내수가 조금씩 회복되면서 한 1.6% 성장할 거다 이렇게 예상하고요. 1.6%요? 네,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좀 낮은 수준이죠. 0.8%면 정말 낮은데요. 이건 뭐 거의 성장 못한다는 얘기네요. 그럼 물가는 좀 잡힐까요? 성장률이 이렇게 낮으면 물가 오르는 압력도 좀 줄어들 것 같은데요? 네, 그 점은 어떻게 보면 좀 긍정적인 부분인데요. 소비자 물가는 경기 둔화되고 국제 유가도 좀 내리고 하면서 2025년에는 1.7%, 2026년에는 1.8% 상승할 걸로 예상돼요. 그러니까 물가 자체는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가는 그나마 안정적이라도 성장률이 저러면 일자리 사정은 안 좋겠어요. 그쵸? 고용 전망은 어떤가요? 맞습니다. 그게 또 문제인데요. 취업자 수 증가 폭이요. 올해 한 16만 명에서 내년에는 9만 명, 그리고 내후년에는 7만 명 수준으로 계속 줄어들 걸로 전망됩니다. 아무래도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크니까 기업들이 신규 채용에 좀 소극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거죠. 실업률도 지금보다는 조금 올라서 한 3.0% 수준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참 전망이 밝지만은 않은데 이런 전망에는 어떤 위험 요인들이 깔려 있다고 봐야 할까요? 특히 해외 요인이 크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네, 가장 큰 위험 요인으로는 역시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 그리고 여기에 따른 각국 대응, 그러니까 통상 분쟁이 심화될 가능성을 꼽고 있어요. 아시겠지만 글로벌 무역 환경이 급격하게 나빠지면 우리처럼 수출 의존도가 높은 경제는 타격이 클 수밖에 없거든요. 국내적으로는 주택 경기가 계속 안 좋으니까 건설 투자 회복이 더 늦어질 가능성, 이것도 계속 지켜봐야 할 위험 요인이고요. 알겠습니다. 단기적인 전망도 참 쉽지 않은 상황인데 이번 보고서에서 좀 더 근본적인 문제, 그러니까 잠재 성장률 하락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다뤘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 부분이 사실 어쩌면 가장 중요하고 좀 우려스러운 대목일 수 있습니다. 잠재 성장률이라는 게 우리 경제가 뭐 물가 상승 같은 부작용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성장 능력이잖아요. 근데 이 기초 체력이 계속 약해지고 있다. 이런 진단이에요. 올해 이미 1%대 후반으로 추정되고요. 이 추세가 계속되면 2040년대에는 0% 내외까지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네, 0%요. 잠재 성장률이 0%에 가까워진다는 건 와, 이건 정말 충격적인데요. 아니, 왜 이렇게까지 떨어지는 건가요? 가장 큰 원인은 역시 피할 수 없는 문제죠. 저출생 고령화로 대표되는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입니다. 일할 사람이 줄어들고 사회 전반의 활력이 떨어지니까 경제 성장 엔진 자체가 식어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죠. 이건 뭐 단기적인 경기 부양책으로는 해결하기가 아주 어려운
그런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잠재 성장률이 0%에 가까워진다. 이건 단순히 경제 성장이 멈춘다는 걸 넘어서서 우리 사회 전체의 활력이나 미래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겠군요. 그럼 KDI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우선 거시경제 정책은 당분간 좀 완화적인 기조를 유지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통화정책의 경우에요. 물가가 목표 수준인 2%를 밑돌 가능성이 크니까 기준금리 인하 같은 걸 포함해서 좀 더 완화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최근에 환율이 좀 오르긴 했지만 국내 물가 상승 압력 자체는 제한적이다 이런 분석도 있고요. 그러니까 금리는 좀 낮추는 방향을 고려해봐라. 이거군요. 그럼 정부 지출, 재정 정책은 어떻게 하라고 하나요? 돈을 더 풀어야 할까요? 아니면? 재정 정책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신중한 입장입니다. 이미 관리재정 수지 적자 폭이 GDP 대비 3.3%로 꽤 크거든요, 사실. 여기서 재정 지출을 더 늘리는 건 좀 부담스럽다, 이런 거죠.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그 잠재 성장률 하락이라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정 건전성을 지키면서 생산성을 높이는 노력, 예를 들면 규제 완화나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같은 구조개혁 노력을 꾸준히 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결국 단기적인 처방보다는 경제의 체질 자체를 바꾸는 그 구조개혁이 시급하다. 이런 이야기네요. 오늘 KDI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서 우리 경제가 처한 현실과 또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낮은 성장 전망과 잠재 성장률 하락이라는 이 만만치 않은 과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정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그 인구 구조 변화가 가져올 장기적인 파장은요, 그냥 거시경제 지표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듣고 계신 당신의 삶과 미래 설계에도 정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거든요. 오늘 나온 이야기들을 바탕으로요, 이런 큰 구조적인 변화 속에서 당신의 장기적인 계획을 어떻게 세워나가야 할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